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MF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파산을 걱정한 이유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1분기 때 마이너스 10% 역성장을 했고 2분기 때는 바로 11.5%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즉 미국 GDP의 70%는 제가 미국 이야기 하니까 영어가 나오네요. 어쨌든 미국 GDP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 때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최근 2달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도 V자 반등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너가 실제 생활을 아냐? 지금 실물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고 있고 우리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동산과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여러 전문가가 많습니다.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워런 버핏, 여러 투자의 대가분이 계시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전문가보다 실제로 중앙에서 돈을 만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최근 코멘트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연말 실업률이 9%에서 9.5%까지 내년 말에는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작년에만 해도 3.5% 반세기 만의 최저치다 이런 말이 한참 나왔었죠. 그런데 내년 말에도 6.5%라뇨. 이 말은 내년 말에도 회복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2022년 중반이나 후반 이때 가서야 경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경제가 재개됐지만 팬데믹 이러한 상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의 고통스러운 침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볼게요. IMF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미국 은행의 총재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경제에 대한 발언을 했었지만 IMF 총재는 세계 중앙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파산율이 3배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4%였는데 이제는 1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한국, 캐나다, 영국, 미국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이 올해나 내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끝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나 문을 닫는다니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정말 앞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앞서 시카고 연은 총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IMF 총재 세 분의 경제 전망에 대한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잘 분석하면 우리의 투자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시카고 연 총재는 7월 16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면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을 요구한다면서 여전히 수익률 곡선 제어, YCC죠?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과적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이 나오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런 말이에요. 금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로 금리를 오래 유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 미리 공표하는 것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포워드, 앞, 미리 이런 말이죠. 가이던스, 말 그대로 가이드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워드 가이던스는 앞을 미리 가이던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금리 정책을 밝혀놓으면은 사람들은 제로 금리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돈을 쓰고 이런 식의 경제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 제어, YCC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아주 간단히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는 사람들, 즉 매수자가 많다는 것인데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 해도 미국은 건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국채 금리를 다시 아래로 낮출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국채 금리만큼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등판해서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YCC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채 금리 무조건 0.7%로 할게. 만약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7%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연준에서 무조건 국채를 매입해서 이 채권 금리를 찍어 눌러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 상승을 두려워해서 채권 발행을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미국 정부는 필요한 만큼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고 그만큼 연준은 돈을 찍어내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YCC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YCC는 미국 정부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백만 개 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경기부양법에 따라서 지난 4월 말부터 6,600억 달러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이달 말 7월 말이면 사실상 지원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골드만삭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8월 첫째 주면은 자금이 모두 소진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다투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왜냐고요? 이러한 부양 패키지는 집권당인 공화당에서 추진해서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합의하고 나서 통과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이거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다고 했었잖아요. 영상 초반에요.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이 없다면 과연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말처럼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실업수당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2% 목표를 향한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상적으로 조금 이것을 오버슈팅 할 때까지 부양책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파란색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고 검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잘 보시면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때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과열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거죠. 야 너네 이제 대출 조금만 하고 투자 조금만 해. 우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 조금 경기를 죽일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 여기 파란색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은 이에 맞춰서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많이 뿌린 상태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물가 상승률을 좀 보세요.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도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또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제 기억에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 미국은 제로 금리를 거의 8년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8년만 유지할까요? 글쎄요. 제가 미래를 함부로 내다보진 못하지만 이번에는 8년 이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왜냐고요?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이 문제 역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루기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IMF 총재는 어떤 대응책을 내놨냐면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는 그들의 부양 프로그램을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장치는 필요시 유지돼야 되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더욱더 확장을 해야 된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재정 비용이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필요한 안전망을 철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죠. 갑자기 영상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의 파산 위험, 그리고 한국의 파산 위험, 마지막으로 우리의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은 2부 영상에서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